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우주의 신비한 천체 블랙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작은 은하 중심에 거대한 괴물 블랙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믿을 수 없는 곳에서 믿을 수 없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은하의 내부에 숨어있던 괴물 블랙홀입니다. 이 괴물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보다 질량이 5배나 크고 지금까지 알려진 은하 가운데 밀도가 가장 높은 외소 은하의 내부에 있습니다. 이 외소 은하는 지름이 300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500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1억 4천만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소 은하에서는 밤하늘에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의 별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통상 4,000개 정도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우주에는 내부에 거대 질량의 블랙홀을 가진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외소 은하는 원래부터 작은 섬처럼 고립돼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은하들과 충돌에 지켜진 보다 큰 은하들의 조각이란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물론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 우리 은하 중심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블랙홀이라고 하면 그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굉장히 거대한 그 질량의 집합체죠. 보통 블랙홀이라고 하면 이제 별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태양 질량이 30배 이상 되는 별들이 죽은 다음에 되는 것이 블랙홀이고, 근데 이런 일반적인 블랙홀 말고도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언트 블랙홀.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하계 중심에 태양 질량의 한 수백만 배에서 또 크게는 수십억 배 되는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은하에는 큰 블랙홀이 있고 작은 은하에는 작은 블랙홀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작은 은하 속에 우리 은하계보다 훨씬 더 큰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한 거죠. 이 M60 UCD1이라고 하는 외소 은하, 작은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 안에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있는 블랙홀이 우리 은하보다 4-5배 정도 큰 그런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하는 그 지름이 우리 은하보다 한 500배 정도, 5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이 은하에는 한 1억 4천만 개 정도. 굉장히 작은 은하입니다. 그 은하 속에 어떻게 이렇게 큰 블랙홀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은하계에 있는 블랙홀은 전체 질량이 한 0.01%도 안 돼요. 근데 이 은하계 전체 질량의 15%가 이 블랙홀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괴물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에 있는 제미니 우주망원경, 그러니까 8m짜리 이제 지상에 있는 망원경인데요.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이에요.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특이한 그러니까 블랙홀이 이제 발견된 이유가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M60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하와 이 외소 은하가 충돌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충돌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 은하에 있던 질량이 그리 뺏겼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큰 은하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충돌로 인해서 대부분을 갖다 옆에 있는 은하에 뺏기고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작은 은하 속에 큰 블랙홀이 아니라 원래는 큰 은하 속에 있는 큰 블랙홀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은하계와 충돌로 인해서 별들은 뺏기고 중앙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보다 작은 은하에서 블랙홀은 우리 은하 거의 뭐 4-5배나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꽤 큰 은하였었는데 다른 은하와 충돌하면서 질량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추정된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블랙홀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별별 뉴스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구 상공 360km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이색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우주인 스티브 스완슨이 로보넛2의 몸에 다리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보넛2는 미 항공우주국과 GM사가 $250만 들여 개발한 로봇 우주인입니다.
로보넛2의 모습은 상체의 경우 사람과 많이 닮았지만 이번에 부착된 다리는 사람 다리와 모양이 크게 다릅니다. 발이 없는 대신 물체를 잡고 오를 수 있는 집게가 있으며 다리의 길이도 2.7m로 사람보다 훨씬 길고 유연해 정거장 안팎에서 물체에 잘 매달릴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우주정거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머리와 몸통, 두 팔만 있었지만 9월과 10월 두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쳐 올해 말 로보넛2가 두 발로 우주정거장 안팎을 유영해 다니는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테스트에 성공하면 우주 탐사의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최초의 로봇 우주인 로보넛2가 다리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인간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죠. 2011년에 이제 우주정거장에 탑승했던 최초의 우주 로봇, 로보넛2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올라갈 때는 다리 없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였는데요. 작년부터 이 로보넛2에다가 다리를 만들어주자. 다리를 만들어주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제 작업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 우주정거장 바깥에서 우주 유영을 시키면서 사람이 가기 힘든 곳,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준 작업을 해서 이번에 이제 다리를 장착했다, 이런 뉴스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사람 다리처럼 뭐 이렇게 균형이 맞는 다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표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의 길이가 거의 2.7m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다리가 더 길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리는 어디 가서 이제 고정할 수 있게끔 집게처럼 이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리를 장착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에는 이 로보넛2를 이 우주정거장 바깥으로 내보내서 우주 유영을 시키면서 네. 정말 그 우주 환경 속에서 인간 대신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가기 힘든 곳,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로보넛2가 직접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인간한테는 안전한 것이고 좀 더 효율성이 있어지겠죠. 그래서 로보넛2가 이제 다리를 2.7m, 너무 이제 다리가 너무 길긴 한데 네. 다리를 장착하면서 활동성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올해 말쯤에는 이제 우주 유영까지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보넛2가 이렇게 다리를 장착해서 우주인이 하기 힘든 일도 이제 앞으로 많은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상으로부터 400km 상공에는 인류가 만든 최대의 우주 구조물인 국제우주정거장이 총알보다도 훨씬 빠른 초속 7.7km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인 대기는 얇고 연약하게만 보이고요. 극지방 하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오로라의 모습이 눈 아래로 펼쳐집니다. 지구에서 보는 야경은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 모습이지만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적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유럽 우주국 ESA의 독일 우주인 알렉산더 게르스트가 찍어서 보내온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이런 행상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언제 봐도 이렇게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별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별, 스타는 아니고 행성이죠. 별은 스스로 타는, 태양 같은 것만을 영어로 이제 스타, 별이라고 하고, 네. 지구 같은 건 행성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나가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또 지구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지구의 또 밤풍경들, 이 불빛들이 굉장히 예쁘게 빛나고, 네. 또 극지방에서는 또 오로라가 빛나고, 이런 모습들을 우주정거장에 탄 우주인들은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에사, 그 유럽 우주국 에사의 그 우주인, 독일 출신 우주인이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찍어서 이제 보내온 건데, 와, 볼 때마다,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우주정거장은 지상 한 350km에서 한 500km 사이. 그래서 보통 한 400km 정도에서 이제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이게 총알보다 빠른 속도예요.
그 빨리 날아가는 우주 정거장 속에서 지상을 향해서 이제 카메라를 대고 찍은 거죠.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별들이 이렇게 선처럼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네. 이 우주 정거장에서 타임리스라고 해가지고 이 장시간 노출돼서 찍는 그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로 이제 우주 화물선을 내려보내는 우주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 화물선을 출발시키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긴 한데 이 우주 정거장이라는 것이 거의 중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은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주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행운들, 그리고 1시간 3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해 뜨고 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참 부럽죠. 네, 정말 이렇게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말고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이 민간 우주인들이 갔다 왔죠. 한 번 갔다 오는데 2천만 불,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돈을 내고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이 없다면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가기 이제 힘들었고, 아무튼 좀 더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여행할 시기가 온다라고 하니까요. 열심히 버텨봐야죠. 정말 저도 꼭 우주 여행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녁 하늘에서 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커지면서 이제 보름달에 가까워지고 있죠. 추석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10월 8일, 거의 추석에서 한 달 지난 10월 8일 밤에 가장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개기월식.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해가 질 무렵부터 달이 뜨고, 달이 뜨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개기 월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6시 한 14분부터 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7시 한 25분쯤 되면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점점 달이 작아지다가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사실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네. 붉은색의 을씨년스러운 이런 달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는 지구 대기권에 의해서 굴절된 그런 햇빛이 네. 이 달까지 비쳐가지고 파장이 가장 긴 붉은색 빛만 달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희미한 붉은색의 달이 됩니다. 그것이 1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한 8시 한 24분 정도부터 다시 달이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한 1시간 정도가 지난 9시 반쯤 되면은 이제 달이 완전히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시 한 14분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자마자 한 8분 후부터 동쪽 하늘에서 이 달의 멋진 개기 월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월식 보통 한밤중에 있거나 새벽에 있으면 일반인들이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번 월식 같은 경우에는 해진 저녁 무렵부터 시작돼가지고 9시 반 정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잠 많으신 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이 이 보름에만 이 개기 월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10월 8일 저녁입니다. 6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9시 반까지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붉은색의 을씨년스러운 개기 월식달이 되는 모습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8일에 개기월식이 있는데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면서 그렇죠. 그 붉은색으로 나타나서 살짝 을씨년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면서 이 아름다운 밤하늘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